이재명의 최대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려면 그 사람은 국민에게 안정성, 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불안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정신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폭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의 가장 큰 특징이 일관성이 언제든 없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 일관성이 이재명의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도 대장동을 공공개발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근로자들에게 싸게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다가 업자들한테 넘겨서 8천억을 벌겠지요. 백현동에서도 그랬고 위례에서도 그랬고 성남FC 지원받는 것도 결국 땅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까지 기본주택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회가 있으면 해먹는데 앞장섰지 지가 말하는 기본주택을 그런 정신에서 해오지 않았어요. 또 이재명이가 지금 탄핵 이후에 우클릭했다가 돌아갔다가 우클릭했다가 돌아갔다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번에도 18일 만에 우클릭해서 다시 좌클릭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재명의 지난번 그저께 국회 연설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자가 살아오면서 인생에 최소한의 철학이 없고 자기 양심적 소신이 없고 또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번에 탄핵 이후의 국면에서도 너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우클릭했다가 좌클릭했다가 우클릭했다가 좌클릭했다가 그것도 초단기간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그저께 하면서 Q&A라는 사천자의 문건을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대선 공약 해설서로 비춰졌는데 간단한 질문, 간단한 답변 이렇게 이제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가는데 질문은 뭐 했습니까인데 답은 평어체였다고 합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셨는데 대일 외교 기조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튼튼한 한미일 안보 연대로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조에 변함 없음. 자, 이런 것도 일관성이 없죠. 질문이 경어체면 답변도 경어체를 해야지요. 지한테 묻는 사람은 좀 이 경어체로 하고 지는 평어체로 답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주 52시간 행보예요. 1월 23일 날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주 52시간에서 예외를 좀 줘가지고 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지금 주 52시간 예외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 많은 요구들이 있지요. 일이 몰아서 할 때가 있고 또 쉬어야 할 때가 있고 지금 그런 차원에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이 제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예외를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18일 사이에 주 52시간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 Q&A에 개헌에 동의함이라고 해놓고 그 주변에서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다고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이재명은 실제로 개헌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문재인 때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가 먹사니즘을 말하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노동시간 토론회도 직접 하고 그래서 52시간에 대해서 예외를 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10일 날은 그거는 말하지 않고 주 4일 근무제를 이야기했다.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토론회를 해놓고 이번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부분을 야권 인사도 지적을 했어요. 지금 주 4일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이 북유럽이 좀 했는데 스웨덴에서 이걸 갖다가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주 4일 하게 되면 20%를 감축해야지 임금은 그대로 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건 문제다. 이재명이는 지금 이 주 4일 근무제의 근거로 4차 산업 IT화된 시대에서 꼭 책상에 앉아서 근무할 필요도 없고 근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며 이 말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요, 아이슬란드 정도밖에 없는데,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국내 총 생산이 한국의 1.7%고 인구도 40만밖에 안 되고 공장도 별로 없습니다. 대구 잡아가지고 팔고 관광산업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주 4일제하고 또 각자 알아서 일하면 되고 그런 거지만은, 이런 나라에서 하는 거를 한국에 들고 와가지고 지금 강요하면 지금 가덕이나 경제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부터 이 공기업까지 채용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실업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지금 트럼프발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차까지 지금 25% 관세를 압박하는 게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요, 임금은 그대로 다 주면서 주 4일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코로나 때 우리가 재택근무를 성행해가지고 IT 시대에는, 4차 산업 시대에는 재택근무가 유용한 것처럼 했지만 미국 보세요. 재택근무가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무조건 출근하라. 출근 안 하면 자르겠다고 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발상을, 근로자를 표를 얻겠다고 이재명이가 하고 있고, 또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요, 52시간의 탄력적 예외를 적용해 주어서 기업들이 특수한 경우에는 52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며칠 만에 주 4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안보에서, 대미, 대일 관계에서 이재명과 말이 바뀌는 걸 숱하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친중인가 친북인가, 친민가 친일인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이재명은 어느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계속 편의에 따라서 바꾼다면 국민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국민이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그때 다르게 자기 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식도 가지지 않고 생존 차원에서 필요한 말들을 늘어놓고, 또 나중에는 그건 사실이 아니하고 뒤집고, 우리가 이재명에게 나타나는 그 위정교사나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뭐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발언들, 뭐 형과 형수와의 문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의 말 뒤집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대북 송금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장동도 그러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허은, 말 뒤집기, 이중성, 일관성 없음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재명을 안보 경제가 다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대통령으로 뽑는다. 자, 그러면 이제 돈 나눠주기부터 시작하겠지요. 그러면서 또 기본 시리즈를 하겠다고 쇼를 하겠지요. 나라의 재정은 지금 세수가 바닥이 나고 재정 적자가 심각하게 진행될 상황에서 이재명은요, 대통령이 되면 또 말을 바꿔가지고 그야말로 급격하게 좌클릭을 하고 좌파 사회로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미관계, 대일관계도 쌩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은 그냥 돈 더 못 올려주니까 나가라 할 거예요. 진짜 어느 게 이재명의 진심입니까? 저런 사람을 뽑아서 되겠습니까?